어떤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은 그냥 잘 몰랐던 부분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조건, 여러분이 주변의 직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그 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기업이 닥친 위협, 경쟁력,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다음 경쟁을 우위를 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막막하고 그냥 감으로, 그동안의 비즈니스는 거의 대부분 감으로 했죠. 나는 여기서 이 장사 50년 했어. 내가 이 장사 30년 했어.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 장사를 혼자 하실 수는 있지만 같이 하시지는 못하죠. 직원들하고 같이 회사가 커나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도 이런 내용들로 외부 요인 분석과 내부 요인을 분석을 하는데, 외부 요인은 어떤 요인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내부 요인은 전략이랄지 비즈니스 구조랄지 어떤 요인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서로 분석해주는 내용을 인식하신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비즈니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치들입니다. 실시간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비즈니스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비즈니스 환경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시장 동향, 소비자 행동, 경쟁 구도,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데이터를 분석했죠. 여러분들 네이버의 데이터 랩에 가서 작년도 3월 7일 날 제일 많이 팔린 상품이, 전쟁 안 나면 올해도 제일 잘 팔려요. 그 아이템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품을 하고 의상을 한다면 재작년, 작년도 이때 시기를 잘 보면, 그 품목을 찾아보면 올해도 지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10년 동안 지속됐다면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볼 수 있고, 그걸 이제는 뭐냐면 변화가 있다면, 자, 시기적으로 어떤 변화, 왜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거 있을 때 굉장히 변화가 있었죠. 그런 걸 예측하고 위험을 평가를 지원해주고 하는 방법들로 평가받을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하냐, 절차를 한번 보시면, 저렇게 분석 범위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성된 인사이드를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해 줄 수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프롬프터한테 제일 먼저 분석을 하고 물어봐요. 그럼 걔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한 걸 또 모아요. 이런 방법으로 절차를 하나씩 이런 방법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도 이제, 그전에는 이걸 전문가가 아니면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AI한테 만나서 하나씩 1번 물어보고 답변 나오면 판단하고, 2번 물어보고 답변 나오면 판단하고, 이렇게 수집 전처리 이런 과정을 단계별로 처리하시면 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동안 우리 대표님 GPT-4 쓰셨다고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한두 번 물어보고 끝났죠. 그거보다는 이런 과정. 꼬리에 꼬리를 물은 꼬꼬무 아시죠? 단계별로, 체계별로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 점점 주는 데이터가 마치 내가 전문가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까지 접근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과정을 하나씩 거치면서 내가 알았죠. 판단했죠. 그걸 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물어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아는 방법이 뭐예요? AI가 알려주잖아요. 빙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1번 질문은 뭐, 2번 질문은 뭐, 3번 질문까지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 개 중에서 하나씩 이것도 궁금해하고 다시 집어넣으면 그 질문을 올려주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할 때, 시장 조사가 필요해서 새로운 시장을 도입하기 위해서, 또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장 조사를 왜 하세요? 경쟁사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또는 소비자의 인사이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장 조사를 충분하게 왜 하는지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 목적과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을 유형별로 정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선택과 집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해서
전통적인 시장조사 방법은 뭐예요? 나가서 물어보는 거였죠. 신문 보고 대충 찾는 거였었잖아요. 설문조사, 인터뷰, 관찰 뭐 이런 정도 했었죠. 책을 본다 할 때, 보고서를 본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자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조사의 과정을 만들어서 조사의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을 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게 AI가 체계별로 단계별로 하나씩 하면 그런 AI를 활용한 시장조사 방법에서는 질문도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리소스를 활용할 건지 데이터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점에서 할 건지 하는 내용들을 제가 차례차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죠. 자, 질문과 답변. 특정 시장 세그먼트에 대한 통계적인 데이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화돼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 그 다음에 그러면 시장 조사를 위해서 온라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얘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는 내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까요? 내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시장 조사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화된 데이터를 내가 뭘 원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프롬프트를 잘 쓰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샘플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조사 방법과 목표에 프롬프트는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쓰면 좋을지에 대한 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문을 만드실 때 프롬프트 디자인을 하실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똑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죠. 자, 그래서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시장 조사를 위해서 보고서의 목차를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기간별로 정리하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별로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써놨는데 보면 GPT-4와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의 제미나이, 즉 바드를 통해서 비교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세 걸 다 뽑아요. 채널 3개 거를 생성형 AI 채널 3개의 텍스트를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출력을 뽑아봅니다. 그러면 같은 것도 많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걸 교차 검증하죠. 여러분들이 그걸 교차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죠. GPT-4가 뭐 잘한다고 그랬죠? 우기는 거 잘해요. 전혀 엉뚱한 내용을 지가 마치 전문가 같이 우겨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빙이나 제미나이에서 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해보면 아 이놈이 엉터리를 우겨댔구나.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 뭐 예를 들자면 뭐 한글을 만드는데 뭘 하라 그러면 훈민정음에 대해서 뭘 하라고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광개토대왕이 어떻고 쭉 얘기를 뻔뻔하게 한단 말이에요. GPT-4는 마치 아는 것 같이 답변을 하니까 속을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런 점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조사 때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첫째,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생성형 AI한테 물어보고요. 충분하고 자세하게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가 이어서 질문을 하고 단계적 답변을 유도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GPT, 빙, 제미나이들을 비교 검증해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차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방금 제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시장조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역시 GPT-4를 이용해서 또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툴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의 비전과 목표, 사업 전략 이런 내용들을 정리된 내용을 하지만 기회와 위험 요소, 소화 분석까지 이런 게 자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가져가야 되는 창업자의 CEO의 의지까지 같이 믹스를 해주면 사업계획서를 멋지게 사업의 성공을 예증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로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구성의 요소와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파악하고 계셔서 이걸 질문하면 됩니다. 보시면 사업계획서의 기본을 비즈니스 개요 중에서 목표와 목적과 목표 설정, 시장조사, 경쟁 분석,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체계화되면 적어도 100페이지, 200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죠. 그걸 다시 10장으로 20장으로 그걸 다시 한 줄로 5줄로 10줄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최종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성형 AI가 여러분의 작업을 도와드리고 여러분의
작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자, 생성형 AI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잘 물어보고 잘 답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조사하는 방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 재물을 예측하는 내용, 마케팅 전략, 그리고 소화 분석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시고, 이걸 차계들로 잘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새로운 구체적으로 식사 배달 건강식품 저렴한 가격 바쁜 전문가, 즉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 바쁜 사람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생성형 AI가 고객이 건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그걸 만들어내고 나서 예를 들자면 올담길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하나씩 접근해 나가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지도, 그래서 타당성과 수익성, 시장성은 어떤지, 그 다음에 목표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 제품이 다른 제품과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으로 경쟁으로 품질로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지 수학 분석까지 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꼭 그거와 연관된 공정을 크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면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략을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차례대로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돌출하실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주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뭘 만들려면 요새는 비주얼이 필요하죠. 이미지. 그래서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죠. 자, 그래서 디자인을 기업의 CI나 또는 여러분들 어떤 상품의 또는 어떤 회사 어떤 내용의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을 하실 때 그림이 이미지가 주는 요소가 굉장히 텍스트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AI는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잘 활용하고 있어서 저도 요새 최근에 강의를 제일 많이 나가는 회사가 출판업계입니다. 출판업계가 굉장히 위기하고 AI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자, 왜냐하면 이젠 디자이너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디자이너들이. 왜냐하면 아주 고급의 디자이너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견뎌내지만 애매한 사람이 있죠. 2년, 3년 된 사람들은 얘가 더 잘 만들어요. 그러면 AI가 만드는 걸 가지고 비교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걸 갖지 않으면 얘한테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양한 기술을 참고해서 프롬프트를 지정하고 그걸 새로운 정보를 하려고 카피를 통해서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챗 GPT를 통해서 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아이디어는 디자인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GPT로 그 아이디어를 발생시키고 고민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전략을 줄여줌으로 해서 디자이너가 딴 일을 할 수 있고, 그전에는 드로잉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단 말이에요. 이젠 드로잉 안 해. 얘가 드로잉 해주니까. 만들어줘, 그려주니까. 근데 지금 그려놓은 거 가지고 내가 고치는 건 훨씬 쉽잖아요. 접근하고, 각색하고, 미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완성시키기도 훨씬 쉽고요. 초급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왔어요. 미완성됐어. 그런데 내가 책임자야. 그거 보고 더 빠른 시간에 완성할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면 그 친구는 가서 뭐 해야 돼? 맨 땅에 헤딩하고 와야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서로 전략하고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생성하기도 하고 생성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프롬프트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특정 시대를 아까 제가 처음 영상에서 옛날 금캐는 서부 활급 시대를 보여드렸듯이 특정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기반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만약에 유아도 해군에 최영 장군이 어디 가서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에서 싸웠던 내용, 그런 식으로 임진왜란 시대, 그다음에 노량해전이야, 명량해전이야, 장소를 정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전쟁터의 바다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을 해주면 그냥 새로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저도 예를 들자면 부산에 고양이를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녁 6시에 할머니하고 고양이하고를 그려줘 해서 만화를 그려달라면 6컷, 12컷짜로 웹툰을 다 그려줍니다.
단지 제가 한 거라는 건 말만 한 것밖에 없는데 이따 시간이 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하나 이 작품의 디자인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아까 그런 거죠. 직원이 해왔어요. 신입사원이. 그거를 집어넣어주고 너 이 작품의 디자인의 개선점을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분석을 해서 딱 주는 거죠. 내가 고민하기 물론 내 고민도 있어야 되지만 그 고민을 같이 합하면 훨씬 더 내가 주요 포인트를 확증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야 GPT도 아는 내용을 너는 모르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상품들 내용별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2023년도 로고 디자인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자, 2024년도 아까 GSE 가서 트렌드는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라고 제가 학회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제가 그 아이디어를 GPT-4에서 뽑았습니다. 2024년 GSE를 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했더니 여러 가지를 써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조합해서 오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요새 강의할 때 그렇습니다. AI는 이제 떠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이 나온 지 30년 됐어요. 지금 인터넷 시대 뭐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미 그건 우리 생활 주변에 다 와 있어요. 이 AI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 쪽에서 활용하는 내용들. 제가 이제 출판사나 또는 이제 디자인 회사들 교육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래서 이 예시와 같이 다양한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챗 GPT는 디자이너들에게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데도 역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음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활용하는 도구로 매우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GPT-4 프롬프트에다가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앱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강관리 앱, 어떤 앱을 만들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건강관리를 하는 앱, 여행 일정을 관리하는 앱, 학술 관리를 하는 앱,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라고 줄러줘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럼 뭐야? 건강관리 앱은 어떻게 만들면 돼? 여행 일정 관리 앱은 기획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쭉 나열해줘봐. 그럼 쫙 써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에 세 가지의 모바일 앱을 생성할 수 있는 모티브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프롬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면 뭐가 줄어들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옷가네가 줄어들고 투자 경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GPT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절약해서 디자인을 할 때 수정하고 다시 제안하고 이런 과정들 그림을 그리고 뭐 할 때 오래 걸리잖아요. 예전에는 보통 막 뭐 하나 새로운 거 만들면 드로잉 하는 데만 한 달, 두 달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순간으로 제작해주고 또 모여서 피드백을 해서 수정하고 새로 디자이너가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작업해주고 예를 들자면 이 로고 디자인에 대한 수정상을 알려줄 수 없을까요? 하면 제가 수정해줍니다. 자기 의견으로. 그럼 그거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같이 아까 제가 5개의 표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 새로 예를 들자면 여자 패션 회사를 여성 의류를 취급하는 패션 회사를 만들 건데 회사 이름을 좀 하나 만들어줘. 5개만 만들어줘 하면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주 회사를 만들어주면 3일을 털어 뽑아주듯이. 그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럼 그걸 디자인해줘. 이렇게 GPT로 폰트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프롬프트를 디자인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컨셉을 분명히 해주고 어떤 제품의 명 같은 거,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이점은 뭐냐면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직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창의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쪽에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고요. 이제 영상 얘기를 잠깐 해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요새 최근에 딥페이크라고 해서 영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애니메이션을 또는 딥페이크 또는 이런 요령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윤봉길, 안중근, 그 다음에 이관순 열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고요. 저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딥페이크입니다. 뭐냐면 여러 사진을 딥러닝을 시켜서 마치 본인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최근에 방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딥페이크 나와서 선거에 활용하고 마크 주커버그가 옛날에 딥페이크를 통해서 다른 마치 본인이 얘기한 것 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도 있으니까 주의하고 윤리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딥러닝과 페이크, 가짜를 합성한 얘기가 딥페이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형 미디어의 한 형태로 사람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교체하는 거죠. 실은 나타나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죠. 저기 보이는 윤봉길, 저기 보이는 유관순, 저기 보이는 안중근은 딥페이크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이 이걸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마치 살아서 돌아온 것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 몇 장만 가지면 이런 걸 작업을 해서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있어서 우리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것,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도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I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살을 셌어요. 저 사진 한 장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움직이죠? 간단하게. 마치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영상들을 여기서 이 사진 하나를 뽑아서 그럼으로써 뭐예요? 복잡하고 대단한 세트를 만들고 대단한 작업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오래된 가족 사진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거죠. 그 기술이 바로 AI 생성적 적대 신경하는 AI 분야인데 몇 장의 사진만으로서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이랄지 고해상도의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 가족 계보를 형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이런 거죠. 자, 생성적 적대 신경망, 그래서 G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너레이티브 AI인데 새로운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또 다른 AI 기술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연 배우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구현을 해줌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상찰하는 거예요. 새로운 배경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고 아까 제가 소라를 잠깐 보여드렸던 방법이 여기에서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배경 이미지를 만들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 전혀 없었던 캐릭터. 이 두 사람의 두 영상을 보고 2024년도에 부산에 여행 온 거예요. 저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조작된 영상, 그린 영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는데 단지 이제 재미있는 거 여러분들 소라를 뒤에 펴시면 뒤에 간판 글씨 있죠. 다 같아요. 제대로 된 글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언어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일본말로 간판을 정확하게 표기하지는 않아요. 일본어 흉내만 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상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는 4마리의 곰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곰 새끼가 5마리, 6마리 늘어나죠. 그것이 깨지지도 않았는데 물이 흐른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실질적인 물리적인 그 과정에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상세계를 만들려면 이런 영상들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작업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잘못 활용을 하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인간 사회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선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되도록이면 AI로 제작된 건 AI로 제작됐다고 표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표기해 주시면 나중에 훨씬 더 떳떳하게 하죠. 저도 요새 책을 만들 때도 예전에는 누가 같이 썼는데 공저가 필요 없어. 지금은 공저가 누구예요? GPT-4예요. 그러나 거기다가 GPT-4가 도와서 나 이 책을 만들었다고 전자책을 만들면서 거기다 표기를 해주면 양심적으로도 허락이 되고 저작권이 나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 가지 영상에서도 AI가 제너레이티브 AI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잘 나와 있고 저 앞에 유리창에 보이실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반사되는 모습 같은 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아까 주했던 아까 제가 코파일럿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영 통계. 자, 우리가 기업을 하면 재무제표를 보고 손익계산서를 보고 복잡한 회계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야죠. 지금 세무회계가 지금 여러분들 혹시 법인을 하고 계시면 세무서에서 전화 오죠. 뭐 줘라, 뭐 줘라, 뭐 줘라. 그래야 결산 보고를 하죠. 그걸 이제는 굳이 세무서에다 맡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경영 통계 처리를 프롬프트를 통해서 생성형 AI가 답변을 해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빙은 저렇게 세 가지로 답변을 해줍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질문을 줘요. 또 이만큼 답변을 줬는데 너 이것도 물어보고 싶지 않냐? 너 이거 궁금하지 않아? 자기가 질문을 세 개를 더 던져.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내가 이거 미처 못 물어봤던 건데 물어보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경영 통계를 처리하는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합니다. 바드, 즉 제미나이는 AI 챗GPT에서 세 가지 버전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 바드는 그 도달 건수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주변의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우리는 구슬로 깨고 정확하게 한 장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복잡하기도 어렵고요. 손익계산서 대차대 여러분들 보시면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풀이해주는 방법 이런 거죠. 마케팅에 만약 이렇게 활용한다. 여기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뭐냐면 자 통신 판매를 하고 있는 통신회사 데이터 모바일 하는 담당자가 해지하는 이 사람은 왜 해지를 할지 어떤 동작을 하면 해지를 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질문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해지를 하려고 원인을 제공하려고 우리 회사를 해지해서 번호 이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담당자의 입장에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활동을 하면 그 사람 분명히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해지를 하더라. 그걸 미리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그 사람한테 약을 풀어야지. 너 해지하지 말고 새로운 약관이 있고 너 추가로 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계속 해봐. 그래서 미리 던지면 해지를 안 하죠. 그래서 회기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서 이 프롬프트가 나는 이동통신회사의 해지 담당자야. 이게 아까 뭐라죠? 이걸 보고 제가 뭐라고 했었던 단어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하고 하면서 페르소나 말씀드렸죠. 이렇게 페르소나를 주는 거죠. 너는 수학 선생님이야. 너는 영어 선생님이야. 이렇듯이 너는 이동통신회사에 또는 나는 회계 담당자야. 해지 담당자야. 다음은 고객의 일부 중에 내용을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지 영향을 미치는 해지를 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해지하려고 달라졌는지 그걸 좀 찾아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해준 거예요. 코드가 나왔어. 저거 보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걸 코드화해 주니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줬어요. 올려준 코드를. 이걸 가지고 이 코드를 정리해 줘 하니까 나는 이동통신회사 해지 담당자 쭉 해서 분석 결과를 제시해 줘. 그러니까 우측같이 이런 방법으로 답을 줍니다. 예. 그 분석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답변을 해줬다. 이렇게 정리해 준 걸 여러분들한테 차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 줄 알아야 뭘 얻을 수 있어요? 답변을 얻을 수 있죠. 그 답변의 사례들을 제가 종류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나중에 혼자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경영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를 해요?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통찰력을 제공하고 그다음 개인화된 마케팅 아까 같이 추가로 좀 보너스를 준달지 이런 여러 가지 챗봇을 통해서 고객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달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서는 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합할 수 있죠. 고객이 우리 회사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자꾸 해지 건수가 많아졌구나.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또 챗봇은 어떻게 배량해야 되는지 효과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객 턴오버는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해야 되는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를 세우실 줄 알아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 리소스를 낭비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이게 가장 그런 GPT를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목표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하고 리소스를 아끼고 전략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탄력과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마케팅 할 때는 이렇게 아이디어 생산 과정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과제를 식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다듬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전략된 테스트를 수정을 하고 결과를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결과를 도출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하나씩 아까 위에 남아있는 내용을 과목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요구는 어떻게 응대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지원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프로세스로 먼저 뭘 만들어야 되는지 미리 알고 먼저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알죠.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케팅 관련, 판매 관련 분석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도 상관 분석, 예측 모델링, 세그먼테이션,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구축해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분석하는 방법이 되면 일반적인 분석과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보다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 쭉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훨씬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그럼 나는 광고 홍보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종류별로 활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시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광고 홍보에서 활용하는 상태, 그 다음에 활용하는 예시, 광고 슬로건에서는 제품의 브랜딩 할 때는, 그 다음에 동영상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시라고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광고는 어떤 전략으로, 홍보는 어떤 전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성형 AI를 통해서 광고로 분야에서 활용할 건지, 홍보 분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건지, 이걸 어떤 채널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SNS 같은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생성형 AI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프롬프트도 가끔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광고 홍보에서 첫째 목적이 뭐고, 브랜딩, 이벤트, 판매 촉진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채널을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대상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줘야 되는데 그냥 광고할 거야, 홍보할 거야만 하면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이는 것은 아까 같이 1, 2, 3, 4, 5로 프롬프트를 쓰듯이 그 안에 내용들이 1, 2 여기서 같이 광고 홍보 쪽에서 쓰시려면 이런 내용들을 믹스해서 자 동영상을 만들어줘,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줘, 카피라이트 슬로건을 만들어줘.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목표를 하나씩 전달해주면 AI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활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은 구체화시키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게 이제 프롬프트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경영관리에서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으면 이제 운영관리 및 경영관리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 관리하고 공급망을 관리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운영관리 분야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수요 예측, 공급망 최적화, 프로세스 자동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AI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운영관리 AI를 어떻게 활용할까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으로 4번, 5번 수축해서 이 답변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런 답변을 얻으려고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해야 되고 어쩌면 이걸 만들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능력으로. 내가 전공이 아닐 경우. 그런데 비전공자도 이렇게 프롬프트 질문만 잘하면 마치 전공자가 오랫동안 그 경험을 그 업무를 했던 사람의 전문가 같이 이런 방법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자료를 뽑아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접근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자료를 가지고 경영관리나 물류를 관리할 때 AI를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물류를 관리하고 물류관리 주요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물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세그먼트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재고, 운송, 창고,
주문 처리, 반품. 거의 여러분들이 검토해봐야 될 내용들이 다 있죠. 물건을 여러분들이 판매하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내 상황에서 어떻게 발휘할 까. 그래서 생산과 물류관리랄지 이런 운영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일 머리 아파하는 재무 분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도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재무제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이죠. 자산, 부채, 자본 집어넣으면 다 지가 분석해서 자료를 줍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대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표현한 방법을 하면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떻고 부채와 자본이 어떻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서 얼마 남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고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비용을 어디서 줄일 수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손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뭘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렇게 구체화해서 자료로 뽑아줄 수 있고 보기 좋은 가독성 좋은 방법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AI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옆에다 두고 싶다고 해서 오늘 제가 쭉 설명한 사람을 데리고 쓰려면 적어도 직원 10명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할 줄 알면 프롬프트 기사로서 프롬프트 능력자로서 활용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적인 아까 제가 제시해 준 질문만 던질 줄 알아도 충분히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와 재무비율, 유동성 비율은 어떻고 수익성 비율은 어떻고 효율성 비율은 어떻고 성장률 비율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려면 머리 빠개집니다. ERP 공부해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ERP 공부 하나도 안 하도 여러분들 자료만 집어넣고 유동성 비율을 찾아줘. 여러분들 정부 사업이 있어가지고 유동성 비율을 적어내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적어야죠? 어렵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 있는 자료 찍은 유동성 비율 걔가 알아서 중기청에 보낸 자료 딱 뽑아줘.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유동 비율은 어떤 방법으로 당좌 비율은 어떤 방법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달지 또는 자본을 조달 남한테 여러분들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돈을 외부에다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달지 또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수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재무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문가 회계사한테 맡기고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거를 우선 여러분들이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기업의 이런 재무제표 의사결정에는 매우 여러분들이 중요한 수단에서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자금을 조달할지 할 때 활용한다할지 그런 때는 매우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이 세 번째 단락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또 문제 풀이를 한번 샘플을 한번 보고 졸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다음 중 디자인이나 이미지 관련 생성형 AI와 거리가 먼 것. 자, 보면 아까 제가 이 하나, 둘, 셋 얘는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네요. 보니까 그게 정답이겠죠? 자, 정답 찾아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AI가 개발한 수요 예측 모델이 제공하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아까 수요 예측 제가 아까 뭐 했었죠? 김장김치 가지고도 얘기했고 하면서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역시 가로 안에 넣는 거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광고, 홍보안 제작을 지원하고자 할 때 무엇에 맞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과 보완을 진행할 수 있다. 누구의 뭐에 맞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뭐가 가장 적합할까요? 자, 골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챗 GPT에 무엇처럼 행동하려 라는 명령어를 통해 무엇을 부여하면 아까 제가 페르소나 말씀드렸죠? 그런 거죠. 그걸 부여하면 답변의 품질이 개선되기도 한다. 챗 GPT에 고객, 면접관, 영어교사, 여행 가이드, 공동 진행자 또는 재능 있는 전문가 등 상황에 맞는 무엇을 준다죠. 페르소나라는 영어를 표현했습니다. 두고 거기에 걸맞는 무엇으로서 적합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인가 하는데 요즘 글자가 깨졌는데 1번은 역할자고요. 직무 담당자인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정답 좀 글씨가 좀 깨졌네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맞으니까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따 좀 그냥 제가 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을 있었는데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변 정답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라마는 없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시장 확대 및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서 이걸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얘기, 광고 홍보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었냐면 첫 번째 1번입니다. 역할입니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2번, 3번 카탈로그의 거의 문제는 2급 문제는 여기서까지만 나옵니다.